구활동 보고. 단원들은 자리에 앉은 채 활동을 보고하며 수첩에 기록해 놓은 활동 내용을 참고로 하여 반드시 구두로 보고한다. 프레시디움은 단원이 활동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단원이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활동도 없고 해명도 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인상을 풍겨 동료 단원들에게 좋지 못한 본보기만을 남기게 된다. 단원들이 어느 정도 진지한 태도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굳이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프레시디움 회합이 단원들의 변명을 듣는 분위기로 변하게 되면 모든 단원들의 열성과 규율은 곧 시들고 만다. 활동 보고를 할 때에는 단장만을 향해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자동적으로 말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에 알맞도록 조절되어 그 이상 커지지 않는다. 따라서 단장 한 사람만을 향해 보고하게 되면 자연히 말소리가 작아지므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는 단원들은 알아듣게 힘들게 된다. 활동 보고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토의는 회합 장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말해야 한다. 아무리 충실한 보고라 하더라도 참석한 단원들 가운데 여러 단원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회합 진행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런 보고는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어떤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얌전하거나 겸손해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어느 누가 감히 성모님보다 더 겸손하며 얌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모님이 조그만 소리로 우물거리거나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레지오 단원들이여.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말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본받자. 단장은 알아듣기 힘든 보고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단장 자신부터 그러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단장의 어조는 그 회합의 어조를 결정짓게 마련이다. 단원들은 대개 단장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므로 단장이 그저 보통 대화하는 어조로 말하면 단원들의 활동 보고는 속삭이는 어조로 떨어지고 만다. 단장이 부드럽게 말하는데 어떤 단원이 혼자 큰 소리를 낸다면 자기 혼자 소리를 지른다는 느낌이 들어 결국 그 단원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단장을 비롯한 모든 단원이 큰 목소리로 말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마치 의사가 처방을 내리듯 모든 단원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프레시디움을 건강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라는 점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활동 보고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회합의 중요한 요소이며 기도와 보고는 서로를 보완해 주므로 프레시디움 회합에서 핵심을 이룬다. 보고는 각 단원의 활동을 프레시디움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를 통해서 각 단원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생생하게 표현하여 보고를 듣는 다른 단원들이 마음속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판단하며 논평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보고할 때에는 어떤 활동을 시도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활동에 임했으며 소요된 시간은 얼마이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달성하지 못한 활동은 무엇이며 아직 접촉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등의 내용도 밝혀야 한다. 회합 분위기는 밝고 명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는 회합의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회합이 너무 지루하면 프레시디움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이런 프레시디움이 젊은 단원들을 붙들어 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활동은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훌륭한 보고를 하기가 쉬운 반면 어떤 보고는 너무 단순하여 다양한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해도 흔히 볼 수 없는 특징을 파악해 두었다가 보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활동 보고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판에 박은 듯한 보고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보고는 그 단원이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음을 스스로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들도 그 단원이 의무를 게을리 하도록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태도는 프레시디움으로 하여금 단원들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한 레지오의 기본 사상에 큰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단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프레시디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활동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레지오의 활동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회합에서 단원들의 노고를 세심하게 이해해주고 북돋아주지 않으면 단원들은 점차 몸을 사리는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원들은 힘닿는 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해보겠다고 레지오에 입단했지만 사실상 이들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은 인간 본성적으로 접근하기 꺼려지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레지오는 주로 회합을 통하여 단원들이 이러한 본성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실제 활동 상황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프레시디움은 단원의 활동에 대해 단지 막연한 감독밖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프레시디움은 단원을 제대로 격려할 수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없게 된다. 결국 그 단원은 프레시디움의 관심과 지도를 받지 못해 더 이상 올바른 단원 생활을 지탱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같이 레지오의 규율의 손길이 단원들에게 미치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잘못된 보고는 다른 단원들까지도 쉽게 물들이게 하므로 성실하지 못한 보고야말로 레지오를 통해서 봉사의 삶을 살고자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해악을 끼치고 만다. 레지오 단원은 훌륭한 보고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좀 더 높이 세우고 완벽한 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프레시디움에서 모범적인 보고를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활동 수행 방법뿐만 아니라 보고 방법까지도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에드먼드 버크는 훌륭한 모범이야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이다. 사람들은 모범을 통해서 가장 바르게 배운다. 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 단원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프레시디움 전체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활동 보고가 회합의 전부는 아니지만 마치 중추신경처럼 프레시디움의 다른 모든 업무 진행에 공감작용을 일으켜 전체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나쁘게 만들기도 한다. 앞에서 보고할 때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성모님을 떠올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성모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생각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활동 보고 시작 전에 프레시디움소 제대에 모셔진 성모상을 한번 바라보라. 성모님이 보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상상하면서 좋은 보고를 하려고 힘쓰는 단원은 어느 면에서나 불성실한 보고를 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모님을 한없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며 지구 역사상 가장 상냥하고 온화한 여인이시라고 보지만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성모님에 대하여 단지 감상적인 신심에 빠지게 하거나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강인한 성격을 지녔다면 성모님에 대하여 거의 매력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위험마저 있다. 그들은 그토록 자상하시고 온화하신 동정녀요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꿋꿋한 불굴의 여인이시며 또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뇌베르 교리로 보는 성모 마리아 10가떼나 회합 진행 도중 일정한 시간에 단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까떼나를 바친다. 제22장 레지오의 기도문 참조되게 단장의 회의록 서명과 회합이 끝나는 시간 사이의 중간 시간이다. 보통 1시간 반이 걸리는 프레시디움 회합에서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후이다. 후렴은 참석자 전원이 합송한다. 마리아의 노래는 영적 지도자 부제 시에는 단장과 단원들이 구절마다 번갈아서 바친다. 기도 부분은 영적 지도자 부제 시에는 단장가 혼자서 바친다. 까떼나를 시작할 때는 성호를 긋지 않고 마리아의 노래 첫 구절에서 다 함께 성호를 긋는다. 까떼나의 기도가 끝난 후에도 성호를 긋지 않는다. 바로 이어서 훈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레지오에서 단원들이 까떼나를 함께 바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프레시디움이 기쁨에 넘쳐 있거나 실망에 빠져 있을 때
혹은 판에 박은 듯한 단조로운 길을 힘겹게 걷고 있을 때 까떼나는 마치 하늘나라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단원들로 하여금 백합이며 장미이신 성모님의 향기에 젖어들게 하여 신기하게도 새롭고 산뜻한 분위기로 바꾸어준다. 이것이 단순한 묘사가 아님을 레지오 단원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일 아닌가. 나는 마니피칸 마리아의 노래 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찬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동정녀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은총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는 순간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하시어 자신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온 인류와 세세대대로 긴밀하게 결합하시어 당신의 참된 자녀가 되는 모든 이들과 운명을 함께 하신다. 이 성모님의 찬가는 성모님의 영성적 모성을 노래하고 있다. 도미니코 회 베르나르도 신부, 성모 마리아의 신비. 특히 이 찬가는 마리아의 기도이며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기쁨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메시아 시대의 노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성 이레네오가 말했듯이 이 찬가는 구세주를 미리 배웠고 기뻐했던 아브라함의 환희 요한 8:56 참조가 새롭게 들려오며 교회의 예언자적 음성이 이 찬가 안에서 함께 울려 퍼진다. 실제로 마리아의 노래는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서 언제나 온 교회의 기도가 되어왔다. 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 마리아 공경 18, 11 후나 알로꾸시오. 단원들이 다시 자리에 앉으면 영적 지도자가 짤막한 훈화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화는 교본에 대한 해설 형식으로 하여 단원들이 교본 내용을 완전히 익히도록 해야 한다. 훈화의 가치는 매우 크며 단원들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레지오는 단원들을 영성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단원들이 지닌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단원 자신에게나 레지오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단원 각자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레지오 마리에라는 단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본 연구도 이러한 목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훈화를 대신할 수는 없다. 교본을 주의 깊게 두세 번 읽은 것으로 교본 연구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단원이 있을지 모르나 10번, 20번을 읽는다 해도 레지오가 바라는 수준의 교본 지식을 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원들이 교본에 담겨 있는 모든 뜻과 사상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매주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점차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영적 지도자가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장이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교본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훈화를 대신한다. 이때 교본이나 다른 문헌에 실린 글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훈화가 될 수 없다. 훈화는 56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훈화를 철저히 하는 프레시디움과 그렇지 않은 프레시디움의 차이는 훈련된 군대와 훈련되지 않은 군대의 차이와 꼭 같다. 나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왔다. 즉 세상이 급격히 사악해지고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상 붙드실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느님께서는 아직도 당신께 충실한 사람들만이라도 더 큰 일을 해주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깃발 아래 거대한 군단을 모으실 수는 없을지 모르나 적어도 당신의 군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모두가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헌신하는 영웅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처럼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이들의 신비의 대열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마음속으로부터 열렬히 바라고 계시는 사업,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성화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몬시뇰 알프레드 오레힐리, 윌리엄 도일 신부의 생애. 알로꾸시오는 로마 군단의 장군이 부하 장병들에게 행한 연설을 일컫는 말이다. 12 훈화가 끝난 후 모든 참석자는 성호를 긋는다. 이어서 활동 보고를 계속하거나 다음 순서로 이어진다. 성모님이 하신 말씀이 뛰어나게 세련된 여성의 말솜씨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성모님의 타고난 재능은 시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성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실제 시처럼 운율을 이루었다. 성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언어 예술가의 표현처럼 아름다웠다.
로드. 현대 세계에서의 성모 마리아. 13비밀 헌금 주머니. 훈화가 끝나면 곧바로 비밀 헌금 주머니를 돌리며 단원들은 각자 형편대로 헌금한다. 헌금을 하는 목적은 프레시디움의 여러 가지 경비를 지불하고 꾸리아와 그 위의 평의회에 헌금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위에 말한 여러 상급 평의회들은 프레시디움에서 보내주는 헌금이 없다면 레지오를 관리하고 확장하거나 지원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제35장 자금 참조. 헌금 때문에 회합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비밀 주머니는 눈에 띄지 않게 단원들에게 차례로 돌려야 하며 단원은 비록 헌금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일단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한다. 프레시디움은 적절한 비밀 헌금 주머니를 마련해야 한다. 장갑이나 봉투 사용은 적당치 않다. 프레시디움에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단원과 그렇지 못한 단원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으므로 비밀 헌금은 말 그대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헌금할 때는 비밀 원칙을 존중하여 자신이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다른 단원들에게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강조할 사항은 프레시디움뿐만 아니라 전체 레지오 운영이 단원 각자가 비밀 주머니에 넣는 헌금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헌금을 단순히 형식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금액을 헌금해 놓고 헌금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상 헌금을 통하여 각 단원은 더 폭넓은 레지오의 사명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기금에 헌금할 때에는 각자 책임감을 느끼며 아낌없이 봉헌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단원의 헌금 액수는 비밀로 해야 하지만 헌금 총액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부를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루가 21사라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 때 아마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리셨으리라. 올시니. 복되신 동정녀 전기. 14회합을 마침. 각 단원에게 활동을 배당하고 출석을 점검하는 등 모든 업무가 끝이 나면 레지오의 마침 기도와 사제의 강복으로 회합을 마친다. 프레시디움 주회합은 1시간 반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2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 18, 1920. 제19장 회합과 단원. 1회합을 존중하자.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힘은 그 힘을 받아 각 분야에 전달하는 연결고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런 현상은 레지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의 어느 한 부분에서 연결이 끊기면 조직 전체에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회합에는 열심히 참석하면서도 레지오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영성적 가마나 힘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단원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이다. 회합과 단원 사이에는 일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원 쪽에서 단지 기계적으로 회합에 참석한다면 이런 일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 회합과 단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합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레지오 조직의 모든 것은 회합을 존중하는 단원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다. 다시 말하면 단원들은 순명과 충성으로 회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 프레시디움은 존경받도록 힘써야 한다. 어떤 프레시디움의 수준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그 프레시디움을 이끌어갈 본질적 요소인 지도력 결핍을 의미한다. 이 경우 프레시디움에 대한 단원들의 존경심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3. 프레시디움은 규율을 지켜야 한다. 단원들이 프레시디움을 존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그 단원은 레지오의 영성적 생명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레지오 정신의 핵심은 최고의 수준에 오르려는 노력에 있으므로 프레시디움 자체가 단원들에게서 최고의 존경을 받도록 하여 이를 통해 다시 단원을 감화시켜야 한다. 만일 프레시디움이 레지오의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단원들에게만 규율을 지키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회합 순서나
전반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규정대로 엄격히 따를 것을 교본의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프레시디움은 성실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레지오는 회합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흠잡을 데 없는 회합의 모습이 열심한 단원에게까지도 모범을 보여줄 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레지오가 지닌 다양한 생명력은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단원들은 때때로 질병이나 휴가 또는 그 밖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프레시디움의 경우에는 모든 단원이 한꺼번에 결석하는 일은 없으므로 개별 단원의 경우와 같은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회합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도 주회합을 걸러서는 안 된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도저히 회합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옮겨서라도 주회합을 열어야 한다. 단원 대다수가 결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합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단 2~3명이라도 회합을 하는 것이 전혀 회합을 갖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 낫다. 물론 이렇게 출석률이 낮은 회합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은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프레시디움으로서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의 회합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왜냐하면 단원들은 자신들이 나약함과 실수와 기타 잡다한 세속 일에 얽매여 있는 동안에도 의연하게 임무를 계속하고 있는 프레시디움을 보게 되며 그로써 회합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레시디움은 희미하게나마 교회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5. 난방과 조명. 회합 장소는 밝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 유쾌해야 할 회합 분위기가 괴로운 자리로 변해 프레시디움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